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3월 19일이고 예, 목요일입니다. 예, 자, 어제 오늘 걸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남부에 있는 가스전을 공격을 했고, 그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또 정유시설을 공격했다, 사우디에 있는 시설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막 솟구쳤죠. 예. 자, 이런 게 다 뭘까? 일단 트럼프는 자기는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황상 봤을 때는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이런 거죠. 왜 이러냐, 그러면은. 이 전쟁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사실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이따금씩 쓰이는 표현이 있죠. 미국의, 이란 침공이라고 저는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이 또, 오늘 돌아왔는데, 다음 주엔 중국을 간대요. 자, 이거 우리는 우리 갈 길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언론 보니까 김민석하고 김어준하고 까칠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정치 평론이나 김어준 것을 포함해서 어떤 분위기든지 간에 거의 다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뉴스 뜨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거기서도, 김민석이 이 후계자 훈련하러 갔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그럴 시점은 지금 아니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지금, 총괄적으로 봐야 된다. 일단은 우리 정부의, 이재명은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것도 출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짐작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 김민석의 장기 출장, 일주일 정도의 출장을 거치면서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 정세나 북한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성이,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란하고, 북한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난 북한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정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예. 자, 그런 것들을 김일석이 했다. 그리고 강훈식도 관여됐다. 이번에 UAE 가서 석유 받아오고 그런 성과를 냈지만, 그 이면에는 UAE라는 창구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과의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창구로. 그래 보면 김일성하고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외부 상황하고 연계시켜 보지 않는 곳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뭐라고 할까, 액면만 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김민석이 지금 이 상황에 UN AI 센터 유치를 위한, MOU를 몇 개, MOU는 법적인 구성력도 없어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 그냥 한번 알아보자. 예, 이런 걸로 간 건데, 지금 유엔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유엔의 위상은 엄청나게 약해졌어요. 트럼프 스스로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유엔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에 소속 기관들하고 하면서 환대를 받고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했다. 예, 그럼 전 세계를 정치하는 방향에서 AI의 역할이 아주 커질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AI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선도로 나간다. 이런데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게 대해서. 중국도 아무 이야기가 없다. 일본도 배 아픈 소리 안 한다. 프랑스나 이런 데서 준비하는 곳에서, 독일이나 이런 곳에도 이야기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몇 개 뉴스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큰 질문은 미국이 왜 이럴까입니다. 왜 이럴까? 지금 온스당 500,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520, 30, 550달러 정도 갔었거든요. 금이, 골드. 근데 오늘 보니까 500달러 이하예요. 원유 값은 오르는데.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이제 몇 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고, 금값의 엄청난 인상은, 폭등은 지난 몇 년간은 미국 달러의 약화를 의미하고, 그것이 만약 미국 달러에 지금 거품이 빠지게 된다면, 지금 미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거의 빚으로 이제 이루어진 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전 세계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 채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다른 나라도 다 달러로 다 위기 자산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몰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만 싹 혼자 싹 빠져나가서 쫙 망해주고 말겠습니까? 다른 세상 아무 변화가 없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달러 값이 안정이 된다는 부분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버티기가 어렵구나. 자본의 달러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예. 옛날 뭐라고 할까 브릭스랑 사이가 안 좋을 때 브릭스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미국에 대한 공격은 그거였습니다. 달러를 그들의 거래에서 자꾸 배제시키는 거. 현재 많이 줄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 미국이 죽으면 달러가 죽으면 전 세계가 같이 죽는 거죠. 혼동의 세상으로 들어가겠죠. 일단은 그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퇴짜를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에 퇴짜를 맞았을 때 우리도 사뭇 당황했죠. 경주 에이펙에서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태세는 견고하다. 이것은 우리가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이거의 해소 방법은 뭐냐? 이란전과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시각이고요. 이란과 이 지금 트럼프의 현안은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미국 달러의 이동을 막으면서 이란과 전격적으로 화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를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란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긴장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 남부 지역에 유전을 폭격한 것은 폭격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브렌트유 가격이 영국이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15달러로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부 중진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0몇 달러 돼 있는데 예. 그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이것을 키우고 있어요. 이란은 적절히 반응하고 힘이 빠질 것 같으면 또 뭐 병력을 더 보내니 어디를 점령할 거니 이런 말 계속하면서 긴장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 바로 화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 진짜 중요한 것은 김민석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냥 할 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왜냐? 중국하고 지난번에 이재명이 가서 관계 개선을 했잖아요. 그게 계속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으로 김민석이 거기 가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무슨 포럼이죠. 거기서 국가 대표격의 발언을 하게 돼 있어요. 트럼프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단지를 마무리 지었을 때 새로운 방향으로 구도가 짜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허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예. 자, 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자, 안철수와 뭐 국민의힘 의원 몇몇이 일본이 중동에 군인을 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내야 된다. 이런 상당히 정치 기술적 공학적인 외교 공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반발이 나왔어요. 진보당에서 이야기한 거죠. 청년의 생명 협상 카드냐. 이것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지금 이런 것을 언론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정당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어 나르고 국민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나라는 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미국 주도의 서방권에서는 더더욱 이것이 엄청난 변화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내란의 밤에서는 군인들이 명예이니까 까라면 까 해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내란이 성공하지 못한 거잖아요. 자, 이것이 세상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넘어간다. 지금 이거 분수령이다. 분수령. 예. 어떤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음의 세상으로 간다 했을 때 양의 분위기에서 음의 세상으로 지금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미 그때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이 발을 뺨으로써 내란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장이 눈부실 정도예요. 지난 몇십 년간. 그리고 이런 정치적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병사 한 명 한 명의 목숨이 소중하다. 안철수는 지배자냐? 너는 결정만 하고 거기 네 결정에 따라서 죽고 나자빠지는 것은 젊은 청년들이고 거기에 대한 혜택은 네가 보냐? 그걸 당연시하고 있는 거냐? 그게 양의 세상이고 과거의 세상이죠. 수많은 전쟁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군인의 입장에서 이걸 쳐다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어디에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해질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젊은이들 지난번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과 붙어서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도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남녀를 갈랐죠. 세대를 가르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가르고 그때 뭐 흑수저 이야기 이런 거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헬코리아, 헬조선. 예? 요즘 그런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건 다 펌프질에서 만들어진 허상이에요. 그리고 젊은 세대를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젊은 세대는 또 남녀로 갈라서 어떻게 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간다라는 부분. 이게 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한 개인이 중요한 거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SNS의 세상에서.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예. 제 말씀 좀 길어졌는데, 예, 볼까요? 자, MBC 보도 보면 미국은 몰랐다. 카타르 또 때리면 가스전 날릴 것. 자, 이것은 미국이, 거기서 이제 지금 보니까 타스 통신 좀 이따 내용 소개 드릴 텐데, 미사일 같은 걸 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유전이고, 불타올랐다 이러면서 자극적인 보도가 나왔던 것도 봤습니다. 미국은 몰랐다. 이스라엘 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활용하는 방법이고, 네타냐후가 시키는 대로 미국 대테러 뭐 어쩌고 국장이 사임했는데 이스라엘에 놀아난다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거꾸로 시킨 겁니다. 네타냐후한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동시에 공격하고 있는데 이놈이 공격하고 저놈이 공격했든지 우리는 내가 안 했다 그러는데 서로 그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 게 맞죠. 이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중요성을 봤을 때 기름값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고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트럼프밖에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안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거래예요. 두목은 트럼프예요. 그래서 카타르를 쳤죠. 기름값이 오른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원하는 바예요. 당연히 보복이 올 걸 몰랐겠습니까? 사우디 어디도 또 쳤죠. 네, 이러면서 긴장 고조시키는 겁니다. 버티는 거죠. 아까 이유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유를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럴까 트럼프가 미쳤나? 언론 보도만 보면 결론은 그래요. 꼭 파고 들어가 주셔야죠. 그분들께서. 언론이 부족하면은 평소에 자주 부르시던 그 전문가들 부르시더라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겉도는 이야기 빼고는. 카타르를 또 때리면 가스는 또 날릴 것. 이러면서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예,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까지 됐죠. 이제 곧 협상의 완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원래는 적당한 선에서 지난 주말 정도에서 끝났어야 돼요. 지지난주 주말에. 푸틴하고 통화하고 나서. 근데 북한이 한 배 안 타겠다고 강력히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 방중하는 것도 지금 한 달 이상 늦춰지고 있는 것이죠. 예. 분명히 북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거는 끝내고 평화 분위기를 상 만든 다음에 우리랑 성대하게 하자. 그거 아니면 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건 옛날부터 우리가 원하던 바다. 편법은 원하지 않는다. 우린 시간 많다. 근데 시간 없잖아.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타스통신 보면은 브렌트 이후 선물 가격이 $113 배럴당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밑에 이제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미국과 영국이 CBS가 보도를 한 것인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떻게 다시 배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나오고 있어요. 가능성에 대해서. 이건 조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를 패닉에, 즉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조절을 하는 거죠, 조절. 그럼 이건 목적이 있는 거고 이 자체가 미국이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계속 트럼프가 주목을 계속 끌면서 미국에 있는 자본들이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죠, 한국은. 자, 이런 말까지 했죠. 이스라엘이 가스전 공격 못하게 하겠다. 자기가 해놓고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타스 통신 러시아의 반응은 이렇게 나왔죠. 사우스파 가스전 공격은 큰 분수령이다. 자, 분수령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냥 꼭대기에 산맥. 예, 그래서 빗방울이 산맥의 저쪽으로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의 서쪽으로 떨어지면은 낙동강으로 가고, 동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을 저는 뭐 양마적이다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냥은 보면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산소하고 반응해서 확 불을 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초도 그게 전부 다 파라핀 에너지예요. 산소하고 결합하면 많은 에너지를 내요. 밝은 빛을 내면서. 그렇지만 그냥 자극이 없이는 절대로 초에 스스로 불이 붙지는 않아요. 성냥도 꺼주기 전에는 불이 절대 안 붙습니다. 스파크가 필요하죠. 끓여주는 거. 그게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화학 시간에 그 반응 에너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연의 단계로 보면은 성냥하고 산소를 만나고 싶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어 해요. 예, 물을 만들면서 열과 불꽃을 만들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 소위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에너지가 분산되는 방향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안전하게 얘기잖아요. 성냥 꺼주지만 않은 다음에는. 끊는 게 그게 이제 반응 에너지거든요. 그것이 순리대로 가게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극이. 그런 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음양 이론에 우리 태극에 물결치는 무늬가 그런 거예요. 그게 리듬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계기가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부부가 너무 금술이 좀 아기가 없다는 게, 그 산물이 생기려면은 투닥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세상도 그렇거든요. 화학 반응처럼. 이게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간다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패권 구도에서 다극화 구도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자극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자각으로서 와야 돼요. 왜? 어차피 인간이 바꾸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약하다는 건 여러분 이제 다 느끼셨잖아요. 이제는. 하늘 같았던 미국이 이제는 되게 꽁지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반응 에너지를 일부 넣은 거예요. 미국 예전 같지 않구나. 미국 기대서는 안 되겠다. 대중들의 인식이 시작되는 거죠. 이란은 이슬람은 악마 세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란은 공격받았네. 서방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게. 그래서 순리대로 그게 확 퍼지게. 그게 안 되면 지금 뭉개져서 썩어 문드러지게 됐잖아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미국이 맡은 역할, 그리고 우리가 맡은 역할, 큰 불꽃을, 성냥을 꺼주는 역할은 역시 미국이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불이 확 켜졌을 때 그걸 최대한 잘 불길이 잘 번져서 다음 단계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그 불꽃이 폭발이 되지 않게, 그 과정이 되게 부드럽게 될 수 있게,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게, 효소 역할을 할 수 있게,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내부로 봐서는 그 내란이라는 게 점점 크고, 그 내란이라는 부분과 트럼프의 등장, 트럼프의 돈키호테 같은 짓, 우리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끝에는 그게 해소가 되려면, 막힌 혈맥이 풀리려면 전 세계 무역로, 새로운 투자처,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게 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다 발생해야 되는 거죠. BTS의 글로벌 투어,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 예, 그게 전부 다 반응 에너지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거기서 트럼프는 가장 큰 악역을 맡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담당 특사인 드미트리예프가 분수령이라는 말 썼죠. 사우스파. 이것은 이란전에 있어서의 분수령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일단 해석이 되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미국의 박자를 일단은 맞춰주는 그런 거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그럼 전 세계는 더 얼어붙겠죠? 예. 자,
그러자 참 재밌는 일이 또 발생을 하죠.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 정부와 정유사가 중동 사태 장기화될 거라고 좀 이야기도 하는 거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혼란에 갔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누누이 드린 말씀처럼 이걸로 데미지를 입으면 안 돼요. 순리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갈 힘 자체를 주저앉히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건 어느 순간에서 짧은 시간 내에 끝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장기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필요해요. 왜? 그 자체가 동력이 되거든요. 어떤 동력? 이런 동력이 되죠. 트럼프가 해제해놨던 러시아 그 원유 수출 제재 조치를 해제했죠. 일단 잠정적으로 해제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올라타잖아요. 우리가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되면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나중에 굳이 안 막을 거예요. 이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전되는 거예요. 과연 지금 이란에서 이란 침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계제가 없잖아요. 전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악마의 전쟁으로 일단은 분류가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제재 조치에 우리가 발을 안 담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길을 열어준 거는 결국 트럼프가 한 일이에요. 네, 이게 의미심장한 것이고 지금 부산에 뭐 해수부 옮기고 다 그러면서 북극 항로한다 하면서 한두 달 전 이야기 나왔죠. 러시아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왜? 선박을 하나 보내기로 했으니까 시험우나 예. 북한하고도 협의해야죠. 북한하고도. 북한 앞바다를 지나가는데 그들의 국토 내부는 아니고 공해상을 지나가긴 하겠지만 코앞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유럽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 반발의 힘은 강하지는 않지만 왜? 트럼프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못 도와주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도와줬습니까? 걸프전 때는 그것도 그 명분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그게 다 달라들어서 도와줬잖아요. 같이 또 농공 행상도 하고. 근데 이번에 안 갔어요. 이러면 우크라이나전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은 확실히 발 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렇게 출구가 열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주요 다극화 세상 시대의 주요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한국과 이런 식으로 손을 잡는 거예요. 다시. 자, 읽어드릴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기 보면은 산업통상부 미국 정부가 유가 폭등을 막기 위해 대러시아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하자. 일시 해제했는데 지금 타스 통신에 이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꾸준히. 트럼프 쪽에 이런 기별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해제로 간다라고. 일시 갔다가 이 번역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느냐를 알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30일 동안 하다가 눈치밥을 전 세계에서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뒤에 공급도 못하고 전 세계에서 욕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 진전 안 되고 30일 만에 원래대로 회복된다 그러면 30일간 석유 살 만큼 우리가 급하냐? 아니잖아요. 그거는. 강원식도 다녀오고 우리가 지금 비축유도 있으니까. 자, 예, 이거는 방향성을 읽었다는 이야기고 SK, GS 칼텍스 등 정유 4사와 회의를 갖고 러시아산 원유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 러시아식 원유와 나프타 수입 가능성을 기업 관계 타진하고 있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한 것은 지난 2022년 4월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 했다. 이게 풀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기사였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자, 이게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미국 정부가 해상에 묶여있다는 제재 대상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을 30일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적 유예 조치를 전격 발표하자 유럽이 난리 났다 했어. 우리 얘기 다 올라탔잖아요. 그죠? 미국이 이게 풀었다고 이렇게 얄밉게 올라타면 어떡해?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요. 유럽도 저항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추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석유값이 인상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험이 높아진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더 큰 피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딱 자르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계속 러시아 원유 수출은 그냥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판이 또 바뀌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런 이야기 또 나왔어요.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원유를 가지고 이란 침공을 통한 원유 가격의 상승을 가지고 얻어내는 것들의 일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죠? 제가 계속 짐작하는 그 더 큰 내용은 미국 달러 자본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놓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근데 그것은 지금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미국이 계속 무리한 지금 시도를 했기 때문에 뒤로 계속 지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국격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을 향상시킨 급등시킨 이후로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다. 덕을 보고 있다. 이것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반응 에너지로서 쓰려고 한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이거는 제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부분 정도인 것이고 이 외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지상군 투입하나 이런 이야기 나왔죠. 미 이란 전쟁 수천 명 추가 파병 검토. 이거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거는 이런 거는 더 이상 효과가 없어야 됩니다. 지난 걸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침공 때 각각 60만과 30만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그 대부분이 미군이었습니다. 수천 명 보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미 해병대 이란 석유 수출 거점 하르거슴 점령하나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긴장감을 계속 극단으로 끌어올려서 뺄 때는 아마 타이어 펑크 나듯이 확 빠질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 시한이 얼마 전까지는 시진핑 만나기 전에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미국이 살려면은 그때는 3월 31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3월 20일이죠. 예, 그럼 한 40일 내지 50일 정도 남은 거예요. 그 기한에 이란과 관계 개선 완전히 해야 돼요. 이란이 만족할 정도로 전 세계가 만족할 정도로 해소가 돼야 돼요. 깔끔하게. 그래서 미국이 전향적으로 달라지는 거구나.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도 끝내야 돼요. 평화롭게. 단지 그냥 땜빵 하듯이 착 끝내고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그 다음 그런 평화 무드가 형성된 상태에서 북한하고 종전을 한다. 이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게 동의한다. 예, 네가 달라져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이 못 믿는다. 너를. 북한과의 종전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이해가 돼요. 그것을 트럼프가 수용했다. 이번에 김민석이 미국 갔을 때. 그리고 그것은 강훈식이 UAE에 석유 사러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도 접촉했다. 우리도 동의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미국의 청을 들어주지는 못했지만 우리 입장이 맞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금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떠오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시 4, 50일간의 유예 기간을 3월 30일에 비교하자면 그렇죠. 한 40일, 50일, 한 40일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전하고 이란을. 우크라이나하고 이란이 행복하게 해야 돼요.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활용 점쟁이 돼야 돼요. 갑자기 쓸려가는 모습으로 가긴 싫다. 이겁니다. 거기다 우리가 그런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렇고. 자, 이건 다 블러핑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확 바뀌게 될 것이고 뒤로 분명히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거기서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하고 있겠죠. 우크라이나하고 이란은 같이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협상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러시아가 제네바가 아니고 UAE에 가서 하자 그랬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실행되지 않았어요. 아예 만남 자체가 없어요. 그거 없는 게 당연하냐? 아니죠. 이게 이란하고 패키지로 같이 고민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번에 나토 국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도와주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종전은 훨씬 더 용이해진 거예요. 왜? 젤렌스키가 힘이 더 빠졌으니까. 자, 좀 전에 오늘 나온 기사를 소개해드렸고 3월 16일자 기사 3일 전에 이거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기사하고 똑같죠? 미 해병 2,500명 중동 정파. 지금은 그걸 두 개로 갈라서 나왔죠. 미 해병이 하구로선 점령할 수 있다. 2-3천 명 정파한다. 이 기사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지상전 임박? 아니죠, 이거는. 네.
근데 이런 이제 불안감을 주는 것이고 그 정도의 긴장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란 남부에 그 가스전을 공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란이 받아치고 카타르를 제일 약한 카타르를 그런 거죠. 자, 그다음 김민석 이야기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왔어요. 이란 뉴스 TV 제목이 김총리 미국 서있어 순방 마치고 귀국 광폭 외교 행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호르무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강훈식이 뛰어다니면서 석유 사오는 거, 거기에 비해서는 워낙 연약하고 부드러운 일을 했죠. 거기다가 오자마자 실린 기사가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김 총리는 방미에 이어 다음 주에는 중국을 찾아서 하이난 섬에서 개최되는 보아오 포럼의 기조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것은 이제 뭐랄까 동양의 다보스 포럼 이런 거예요. 좀 이따 이번 AI하고 자유무역 이런 논의를 한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란과 우크라이나를 끝내고 올라타게 될 다크 세상의 중요한 기조예요. AI하고 자유무역. 공정한 경쟁이죠. 제대로 된 경쟁. 자, 요게 이제 한 4, 50일 안에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이남 뉴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총리 해외 방문은 대통령 정상 외교가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이딴 방문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는 해석이 나오면 엄청 이례적이죠. 이거 대통령이 갈 자리를 다 갔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킨다, 대통령 훈련시킨다. 그럴 시간은 전혀 아니고. 그러면은 김민석 혼자의 개인의 욕심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문재인 때 젊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이 그때도 UAE하고 관계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랬죠. 임종석이 대통령의 외국 출장 기간 중에 대통령 행세를 좀 했다가 그 다음 지금 거의 정계에서 은퇴한 셈이 됐잖아요.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김민석이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철저히 이재명과의 역할 분담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확인하는 것은 지금 얼마 전에 그걸 봤어요. 우리가 중국을 어디에서 전산 시스템에서 이러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지난번에 중국 가기 전에 1월달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차이나 어쩌고 이런 식으로 썼나 봐요. 그럼 미국에서 어차피 지금 타이베이를 대만을 차이니스 타이베이 이렇게 써요. 공식적으로. 즉 중국의 대만이다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지난번 1월달 우리가 기조를 바꾼 이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건 트럼프의 진심이에요. 그러자 대만도 얹어놔가지고 우리를 사우스 코리아라고 남한이라고 적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자,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가 지금 본인이 일부러 자초한 그래서 그리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이란하고 우크라이나를 마치고 북한 쪽으로 넘어올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판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국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중국한테도 파병을 요청하는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한 것은 여러 가지 신호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민석을 만났을 때 다른 중요한 이야기도 많이 했겠지만 언론으로 흘려보낸 내용은 이런 거였죠. 북한의 김정은이 아직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그런 거 이런 없는 거예요. 이런. 자, 그래서 이는 외교와 내치를 망라해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의지 운영을 보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례적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데, 이거의 해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재명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리고 강훈식과 같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청와대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장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한국 남한에 있는 소국이 아니라 훨씬 더 관장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의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다 만나요, 무조건.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인데 왜 미국이랑 파워가 그 정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맞다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중국 간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우리가 허리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는 지금 막 예, 칼춤을 추고 있지만 위험천만한 일을 그 다음 중심을 잡아주는 걸 우리가 한다. 왜? 우리 쪽으로 수렴될 거니까.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방문도 다 그런 것이고 뭐 이렇게 국제기구들 조율하는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가 이것을 헤쳐나왔을 때 받아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국제기구의 변신이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유엔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가 나올 수 있고 이 기존 유엔을 개혁하는 부분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 우리가 그냥 발 담그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판 다보스 포럼 한번 볼까요, 이거? 24일에서 27일 날 개최하는 거고, AI 자유무역론이 앞으로는 유럽의 다보스보다 여기가 더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유럽 벌써 힘 빠진 거 보이시잖아요. AI와 무역 개방 메시지 주목. 이렇게 되면은 미국 출장관과는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표준의 전환. 여기다 아마 지금 원유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이재명도 솔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던데 차세대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 차세대 원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같이 달려올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트럼프가 벌인 일의 결과물이에요. 의도된 것이죠, 당연히. 예,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런 말이 이것도 탓에서 적은 거예요. 아까 뭐 분수령을 넘었다 그래놓고 이란의 본심을 잘 설명해 줬다고 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보면 이란은 장기전을 준비한다. 근데 그와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확실한 보장책을 추구한다. 내 마음대로 그냥 트럼프가 돌아서서 종전이야 끝, 전쟁 끝 이런 식의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관계의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을 확실히 지금 네타냐후를 밀어내지 않을 거면 이스라엘을 확실히 단속하는 모습을 미국이 보여줘야 될 거예요. 자, 이것은 또한 북한이 지금 요구한 것과 또 괴가 같아요. 자,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임기응변으로 하지만 진짜 일을 제대로 할 때는 진지하게 해라. 지금 정도가 좀 부족하다. 당신이 어떤 진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겠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전 세계 사람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된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응해 줄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확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도 그것을 했고. 자, 뭐, 여기서 이 말은 러시아가 대해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푸틴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그까지였죠. 우크라이나 전과 이란전을 동시에. 유엔이 상임이사국들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이 정인으로서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형태. 뭐 일단 그런 것으로 분위기가 될 것 같고 김민석이 작업을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다. 국무총리 격에 맞는 작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다뤄야 될 일들은 그 정도는 국무총리가 해줘야 되는 위상 정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